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두 가지 거대한 흐름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하나는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거나 아니면 아예 되돌리려는 그런 노력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뇌의 능력을 기술로 확장하려는 시도. 이 둘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당신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있잖아요. 최신 논문이나 뭐 시장 분석, 기업 뉴스 같은 거요. 네네. 이걸 보면서 이 분야가 왜 이렇게 지금 뜨거운지 또 어떤 놀라운 발전들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볼 자료들은 크게 두 축인데요. 그 노화 제어하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BCI. 이 두 가지에 관한 겁니다. 예전에는 사실 노화라는 걸 그냥 뭐랄까 피할 수 없는 걸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이 들면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자료들을 보면 좀 달라요. 여러 생물학적 손상들이 그냥 쌓인 결과 다 이렇게 보인 거죠. 뭐 세포 분열 한계라든가 텔러미어 짧아지는 거, 단백질 손상 쌓이는 거, 미토콘드리아 기능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특정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노화 그 자체를 좀 관리 대상으로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노화 과정 자체를 늦추거나 되돌려 보려는 시도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자료 보면서 느낀 건데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 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접근법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요, 자료들에서는? 그 핵심은요. 노화를 일으키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세포 수진에서 그걸 이제 노화의 특징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직접 공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그로스라는 연구팀이 2025년에 낸 자료를 보면요. 네. 노화 관련 유전자를 한 2,300개 넘게 분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노화 특징이랑 연결돼서 모듈을 이루는지를 밝혀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 뭐죠? 이 모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존 약물들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약 중에서 노화 늦추는 효과가 있는 걸 찾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예요. 이미 뭐 다른 병 치료하려고 쓰거나 인상 중인 약들 있잖아요. 이런 걸 노화 제어라는 새로운 목적으로 다시 보자 이겁니다. 이게 신약 개발에 드는 엄청난 시간하고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와, 개발 속도 면에서는 정말 큰 장점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노화를 늦추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내 몸이 뭐랄까 생물학적으로 얼마나 늙었나 이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쿠셔너 연구팀 리뷰 논문이 이걸 다뤘죠. 네, 맞습니다. 그 논문에서는 바로 생물학적 나이 측정 기술 이걸 조명하는데요. 그냥 주민등록상 나이가 아니라 우리 몸의 실제 노화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요? 뭐 CRP나 IL6 같이 염증 관련 단백질 수치라던가 아니면 GDF15 같이 세포 스트레스 관련 단백질 수치 같은 거요. 이런 다양한 바이오마커들을 측정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AI 분석을 딱 결합하는 거죠. 아, AI까지? 네, 그래서 개인별로 그 건강 나이를 아주 정밀하게 추적 관리하는 겁니다. 이야, 주민등록상 나이가 아니라 진짜 내 건강 나이라니 정말 개인 맞춤형 관리가 가능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근데 단순히 건강관리 차원을 넘어서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분석한 자료도 있었잖아요. 요 노화 속도를 늦추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득이냐 이걸 계산해 본 건데요. 예를 들어서 노화를 늦춰서 그 허약 상태, 영어로 frailty라고 하죠. 네네. 이게 좀 덜 생기면 40년 동안 한 사람당 의료비를 최대 13만 스위스 프랑 이상 아낄 수 있다고 봤어요. 13만 프랑이요? 그것도 상당한데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개인이 느끼는 가치예요. 건강 수명이 늘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그 가치는 훨씬 커서 최대 670만 스위스 프랑에 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670만 프랑이요? 와, 이건 정말 상상 이상인데요. 단순한 건강 개선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노화 연구가 그냥 과학자들 호기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막대한 투자랑 사회적 관심을 받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 노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로스 연구처럼 AI랑 바이오마커로 측정하고 쿠시너 연구처럼 또 기존 약물 같은 걸로 맞춤형 개입을 시도하고 그로스 연구 그리고 그 경제적 가치까지 증명하는 펠리치 연구 이런 식으로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노화 제어가 우리 몸이라는 하드웨어를 다루는 거라면 이제 당신이 공유해 주신 다른 자료들은 우리 정신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뇌를 확장하는 기술에 주목하고 있잖아요. BCI,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요. 이 분야도 성장세가 엄청나다고요? 아, 네. BCI 시장 규모 예측치를 보면 정말 그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2024년에 한 28억 7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2035년에는 151억 달러까지 커질 걸로 보더라고요. 와, 10년 좀 넘어서 5배 이상이네요. 네, 엄청난 거죠. 이게 단순히 뭐 몸 불편한 분들 도와주는 걸 넘어서서 인간의 인지 능력 자체를 향상시키거나 아예 기계랑 합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기술 발전 속도도 진짜 놀랍더라고요. 뉴럴링크나 블랙롱 뉴로테크 같은 미국 회사들은 워낙 유명하고 한국 KIST 연구팀 소식도 있었죠. 네, 맞아요. 그 뇌 학습 방식을 따라하는 뉴로모픽 칩 개발 소식이요. 기존 방식보다 뇌 신호 분석을 2만 배나 빠르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2만 배요? 네. 근데 이 KIST 연구가 중요한 건요. 단순히 계산 속도만 높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뇌처럼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학습하는 방식으로 뇌 신호를 해석하려는 접근이거든요. 아, 효율성. 그렇죠. 이게 뇌 신호 해석 능력을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그런 BCI 기술이 실제로 쓰일 가능성을 훨씬 높여주는 거죠. 이런 이론적인 발전도 대단한데 저는 더 놀랐던 게 이게 실제 사람한테 적용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중국의 그 뉴사이버 뉴로테크 회사요. 무선 뇌칩 베이나우 넘버1 이식 사례가 보도됐더라고요. 네, 그 보도가 있었죠. 2025년 말까지 총 13명한테 임상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고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BCI 기술이 이제 실험실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 의료 영역이나 어쩌면 인간 증강, 휴먼 어그멘테이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와, 진짜 현실화되는군요. 네, 뇌 신호를 읽어서 기계 제어하는 걸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의식이나 인지 기능 일부를 디지털 매체랑 연결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뭐 뇌 업로드니 디지털 의식이니 하는 개념들 있잖아요. 네, 공상과학 같던.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야, 진짜 과거에는 완전 SF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들이 막 현실 문턱까지 와 있는 느낌인데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흐름, 노화 제어랑 뇌 확장이 만나는 미래는 어떨지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지금 당신이 30세라면 한 수십 년 뒤에는 어떤 삶을 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노화 연구가 계속 발전한다면요. 50세, 60세가 되어도 신체적으로는 어쩌면 20대, 30대랑 비슷하게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그 바이오마커랑 AI로 계속 건강 나이를 체크하고 쿠시너 논문처럼? 네, 그리고 뭐 유전자 치료나 세포 리프로그래밍 같은 기술로 노화 관련 손상을 그때그때 복구하거나 늦추는 거죠. 크로스 논문 등.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라 아주 활동적이고 건강한 상태, 그 젊음 자체를 훨씬 더 오래 유지하는 거예요. 와, 신체 나이를 그렇게 상당히 되돌릴 수 있다면 거기에 BCI 기술까지 합쳐지면 시너지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몸은 여전히 막 젊고 활력이 넘쳐요. 근데 밤사이에 뇌에 이식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이 업데이트되어 있어요. 그걸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와,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 같은 인지 기능이 외부 컴퓨터 자원이랑 연결돼서 확 확장되는 거예요. KIST 뉴 사이버 사례 기반 상상, 물리적인 뇌의 한계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면 결국 육체적인 한계나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나 자아의 핵심 같은 게 디지털 형태로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그 뇌 업로드 시나리오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물론 그 조지아 공대 자료에서도 지적했지만 뇌 전체 연결망, 그 커넥톰이라고 하죠. 네, 커넥톰. 그걸 완벽하게 스캔하고 복제하는 건 아직 엄청난 기술적 과제라고 하긴 했지만요. 맞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게 이제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공학적인 문제로 다뤄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아하, 문제 해결의 대상으로. 네, 가능성 있는 미래 경로 중 하나로 진지하게 연구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미래 비전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엄청난 투자를 끌어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 알토스 랩스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투자 금액이 엄청나다고. 네, 설립 초기에 이미 30억 달러 이상, 거의 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받아서 세포 젊음 복원,
셀룰러 리조비네이션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연구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와, 단기 성과보다는 정말 길게 보고 노화의 뿌리를 파헤치려는 접근이군요. 다른 기업 사례도 있었죠. 네, 영국의 그 젠플로우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인데요. 거기는 100세 이상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서 발견된 특정 유전자 변이 SIRT6라는 유전자에 주목해요. 아, 장수 유전자 같은 건가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불리죠. 이게 노화 저항성을 높여준다고 보고 이걸 활용해서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하고 특허 확보에 나서고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딱 표적을 정한 접근 방식이죠. 이런 회사들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막대한 자본하고 최고의 인재들이 이 미래를 현실로 만들려고 뛰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노화 제어랑 뇌 확장 기술에 열광하는 걸까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건 역시 인류의 오랜 꿈이잖아요. 젊음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내 능력을 더 확장하고 싶다. 이게 이제 과학이랑 투자를 통해서 진짜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이게 제일 크겠죠?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예전에는 정말 상상 속 이야기였던 것들이 실제 연구 결과로 나오고 심지어 초기 임상까지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 기술 발전 속도 자체에 대한 어떤 흥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너무 빠르니까. 네. 그리고 또 현실적인 이유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고 기업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마어마한 시장 기회를 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항노화 시장이나 BCI 시장, 성장 전망이 딱 그걸 보여주잖아요.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단순히 수명을 좀 늘리거나 편리함을 더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 있잖아요. 우리 몸, 뇌, 의식,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까지 이걸 아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어떤 거대한 이야기, 거대한 서사, 이걸 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정확합니다. 정말 인류의 미래를 다시 쓸 수도 있는 어쩌면 혁명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현실적인 제약이나 넘어야 할 과제들도 많거든요. 마냥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뇌 업로드만 해도 그 조지아 공대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뇌의 모든 연결과 상태를 완벽하게 스캔해서 디지털로 복제한다. 이거 아직 기술적으로는 정말 초기 단계잖아요. 네, 허들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노화 제어 연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 타임지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젊음을 수십 년 동안 유지시켰다, 이런 확실하고 장기적인 임상 결과는 없어요. 대부분 동물 실험이거나 아주 초기 임상 단계고 연구하는 분들 스스로도 자, 이제 불로장생 약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기대는 크지만 아직은. 네, 아직 과학적인 검증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고요. 기술적인 문제 말고 또 다른 고려사항들도 당연히 있겠죠.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물론입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인데요. 생명을 연장한다거나 의식을 디지털로 옮긴다는 이런 개념들은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 죽음의 의미, 그리고 우리 사회 구조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요. 예를 들면 어떤 질문들일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훨씬 오래 산다면 지금의 연금 제도는 어떻게 될까요? 유지가 가능할까요? 또 만약에 의식을 디지털로 할 수 있다면 그 디지털 존재는 우리랑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할까요? 이런 윤리적 사회적 논의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투자 관점에서도 잠재력이 큰 만큼 실패 위험도 크다는 걸 알아야 하고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화 제어와 뇌기능 확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아주 오래된 꿈이 생명공학, AI, 첨단 기술이 막 융합되면서 동시에 현실의 문을 두드리는 정말 흥미로운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구들을 보면 노화의 비밀을 풀고 그걸 측정하고 심지어 이미 있는 약을 활용해서 개입할 실마리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네. 동시에 기업들은 젊은 복원이나 의식 확장 같은 정말 담대한 비전을 내걸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죠. 일부 기술은 이미 사람 대상 뇌칩 이식이나 초기 임상 같은 구체적인 단계로까지 나아가고 있고요. 물론 아직 완성된 기술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넘어야 할 산도 아주 많고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과거에는 정말 상상 속에만 머물렀던 그런 미래가 이제는 매우 구체적인 연구와 투자의 대상이 되면서 우리 눈앞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열광하고 주목하는 거겠죠.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또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할 것 같아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그려보는 거죠. 네. 그리고 어쩌면 더 현실적인 조언일 수도 있는데요. 미래의 그런 놀라운 기술들이 우리한테 오기를 그냥 기다리는 동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이요? 네. 그러니까 건강한 식단 챙겨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잠 충분히 자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잘 유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 기술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결국 현재의 건강한 상태가 튼튼한 밑바탕이 되어져야 하니까요. 아, 미래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현재를 충실히 가꾸는 것. 그게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태도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기술들이 가져올 좀 더 깊은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생물학적 나이를 정말 상당 부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의식을 다른 매체로 옮기는 게 가능해진다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될지, 일한다는 것의 의미는 뭘지, 부를 상속하는 방식은 어떻게 바뀔지, 더 나아가서 공동체나 국가의 역할은 또 어떻게 재정이 되어야 할지 이런 것들이요.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서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아주 깊은 고민이 필요한 주제였습니다. 혹시 원하신다면 다음번에는 오늘 다룬 내용과 관련해서 특정 국가나 지역? 예를 들어 아시아 기업들의 구체적인 연구 개발 동향이나 임상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보거나요. 아, 그것도 좋네요. 아니면 이 기술들이 가져올 윤리적, 법적 쟁점들, 그리고 각국 기재 움직임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더 깊이 파고들 수도 있겠습니다. 당신의 관심사에 맞춰서 다음 논의를 준비해 드릴 수 있으니 알려주세요.